안녕하세요. 부동산 대왕TV의 최동식입니다. 작년 12월 16일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1월 3일 개포주공 4단지를 재건축한 개포 프레지던스 차이 일반 분양 청약이 있었습니다. 청약 결과 평균 65대1, 최고 283대1이라는 엄청난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개포 재건축에 대한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개포동 신축 고가주택이나 개포주공 1단지나 4단지와 같은 입주권 양도세 문의가 많은데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따른 양도세 차이를 각 사례별로 명쾌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는 것은 그 적용 대상은 토지 또는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그리고 조합원 입주권이 대상입니다. 이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입주권을 산 물건을 말합니다. 이 공제액 계산은 양도 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표 1과 2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 8%와 연 2%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요. 다음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변화는 2017년 파리 대책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0년에 80%, 이 부분은 변함없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5년에 30%, 즉 연 2%로 적용을 해줬는데요. 2018년 4월 1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9.13 대책에서는 이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 2년 거주 요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2년 거주를 해야 10년에 80% 적용을 해준 거죠. 그리고 2년을 거주하지 못했다. 그러면 최대 15년에 30%, 연 2%로 다운됐습니다. 이거는 올해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12.16 대책으로 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요건이 또 생겼습니다. 기존에 2년 거주 요건에서 10년 거주 요건으로 바뀌었고요. 보유는 10년 보유에 40%, 연 4%로 내려갔고요. 거주, 10년을 거주해야 40%, 연 4%인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보유 요건과 거주 요건 40%, 40%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이거는 내년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강화된 내용입니다. 이 고가주택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160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9억 초과 이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빼기 9억 원, 이런 계산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의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빼기 9억 원, 이걸 또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식을 보시면 여러분들 헷갈리고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하나하나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0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초과, 여기에서 2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부터 24%, 그리고 매년 8%씩 증가해서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80%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2년 이상 거주를 못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자산인 경우에는 입주권 포함합니다. 여기에 3년 이상인 경우에 연 2%, 그래서 10년 이상이면 20%이고요.
15년, 이 중간에 또 계속 있습니다. 2%씩. 그래서 15년 이상이 되면 최대 30%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정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완전 적용 불가됐었는데요. 올해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에 대해서는 20%부터 30%까지 연 2%씩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10%, 20%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거주 요건이 신설되었고 다주택자 중과 배제나 장특공제를 한시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6월 말까지요. 그렇다면 양도세 계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전제 조건은 양도 차익이 10억 그리고 10년 보유라고 가정하고 계산 사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주택 2년 거주일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양도 차익이 5억 5천으로 계산이 되고 여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80%죠. 10년 보유했으니까 4억 4천만 원. 그래서 양도세는 2,272만 원이 나오고요. 만약에 2년 거주를 못했다. 그렇다면 양도 차익 5억 5천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0년에 연 2%씩 그러니까 20% 1억 1천만 원이 공제가 돼서 양도세는 1억 4,960만 원이 됩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자, 여기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 물건을 양도할 경우 6월 30일 이전에 양도할 경우에는 10억의 양도 차익이 있을 경우에 10년이니까 20% 2억 원을 공제해주면 양도세는 2억 9,955만 원입니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차이가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상당한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6월 말 이후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연말까지는 공제율이 또 바뀝니다. 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율은 변함이 없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줬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다시 0%로 바뀝니다. 자, 이 경우에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비교해 보면요. 6월 30일 전에 양도했을 경우와 6월 30일 이후에 양도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2억이 0원이 되는 거죠. 양도세는 중과가 되고 4억 8,33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와 그냥 다주택자와의 세금 차이는 무려 4억 6천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도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또 바뀝니다. 보유기간 공제율이 축소되고요. 거주기간 공제율이 신설되었습니다. 자, 마찬가지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초과이고요. 보유를 했을 때 그리고 거주를 했을 때 합계 이런 식으로 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3년 보유를 했다 그러면 4%씩 12%, 거주를 2년 보유했으면 8%, 3년 보유했으면 12%,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24%인 거죠. 그래서 보유 10년, 거주 10년을 해야 최대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쪽 칸 2년 이상 미거주와 이외의 자산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에 적용하는 것도 0%로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양도세 계산 사례를 한번 또 보면요. 양도 차익이 10억이라고 가정했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했다고 보고요. 이때 1세대 1주택 2년 거주인 경우에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억 6,400만 원입니다. 이거는 10년 이상 보유 40%와 2년 거주 8% 해서 48%를 적용한 겁니다.
그랬을 때 양도세는 8,833만 원이 되고요. 5년 거주를 했다라고 가정해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억 3천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6,325만 원이고요. 10년 거주를 했다고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대 80% 적용을 받아서 4억 4천만 원. 그래서 양도세는 2,272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2년 거주일 때와 10년 거주일 때 약 6,6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죠. 이때는 양도 차익이 10억일 때입니다. 그렇다면 양도 차익이 20억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2년 거주했을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6억 7,200만 원, 양도세는 2억 6,931만 원이고요. 5년 거주를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8억 4천, 양도세는 1억 9,875만 원이고요. 10년 거주를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1억 2천, 양도세는 8,560만 원입니다. 2년 거주만 하고 양도할 경우와 10년 거주를 하고 양도할 경우에 그 차이는 약 1억 8,300 정도 차이가 나네요. 연간으로 따지면 2,300만 원 정도이니까요. 1년 거주할 때마다 2,300만 원씩 세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자, 다음은 입주권 양도세 계산입니다. 1세대 1 입주권이라고 가정해보면요. 양도 차익을 기존 부동산 양도 차익과 입주권 부분 양도 차익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법은 고가주택 양도 차익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빼기 9억 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기존 부동산과 입주권 부분으로 나눠야 되는데요. 그 기준은 바로 관리처분 인가일입니다. 관리처분 인가일 전 기존 부동산,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는 입주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기존 부동산 장기보유 특별공제, 입주권 부분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나눠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입주권 부분 양도차익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합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실제 계산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 입주권이고 2년 거주를 했을 때, 1세대 1 입주권이고 2년 거주를 못했을 때, 그리고 그냥 입주권인 상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양도 차익은 10억, 그리고 권리가액은 12억이고 입주권 전 보유기간은 8년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이럴 때 2년 거주를 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7,0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1억 6,544만 원이고요. 2년 거주를 못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연 2%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1,760만 원이고요. 양도세는 1억 8,656만 원, 약 2천만 원 정도 증가했네요. 자, 그렇다면 일반 입주권인 걸 한번 또 계산해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200만 원으로 더 증가하지만 왜 증가했냐면 입주권 전 보유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28에 16%를 해준 거죠. 16%가 3,200만 원인데 기존 부동산, 그러니까 권리가액에서 취득가를 뺀 이 부분이 바로 기존 부동산입니다. 2억 원인 거죠. 2억 원 곱하기 16%. 16%가 3,200만 원입니다. 16%는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8년이기 때문에 연 2%씩 16%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3억 7,011만 원이 나옵니다. 자, 1세대 1 입주권일 때 2년 거주, 2년 미거주, 또 1세대 1 입주권이 아닌 일반 입주권일 때는 3억 7천.
거의 더블이 넘죠. 엄청난 세금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입주권 매매가 그렇게 빈번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양도세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이후에 주택으로 바뀐 이후에 양도를 해야만 양도세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자, 지금까지 국가주택과 입주권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한 양도세 계산 사례를 쭉 알아봤습니다. 내가 1세대 1주택인지 1세대 1입주권인지 여부를 먼저 따져야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인지 아니면 입주권으로 매도를 하는 건지 다시 한번 또 체크해야 되고요. 보유기간이 몇 년인지, 여기에서 보유기간은 특히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취득을 했다면 보유기간에 준공일까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준공일 이후부터가 보유기간인 거죠. 관리처분 인가일 전에 취득했다면 준공 이후에 매도할 경우에 중간에 입주권 기간도 모두 보유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거주기간도 잘 따져봐야 되겠죠. 절세를 위해서라면 최대 10년 거주를 해야 최대 80%라고 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앞에서 사례를 쭉 계산해 봤겠지만 양도세 차이가 상당한 걸 아셨을 겁니다. 충분한 기간을 두고 절세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다시 한번 2차, 3차로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개포 재건축 대왕이라고 검색창에 치시면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